저는 오늘 제 며느리를 황후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나라 현종 황제의 이 한마디는 천하를 뒤흔들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아들 수왕의 부인을 말입니다. 현종이 황제에 오른 지 2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18번째 아들 수왕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한인사 올리옵니다. 평소 술을 탐하지 않던 현종은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부인도 함께 왔사옵니다. 그 순간 현종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사랑이 남달랐던 그였기에 며느리가 함께 왔다는 말에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며느리가 들어서자 현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함께 왔구나. 며칠간 아바마마를 뵙지 못해 제가 함께 오고 싶다 청하였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현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설렘은 대체 무엇인가? 며느리를 보는 것이 이토록 기쁠 수가. 그날 이후 현종과 며느리는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돈독한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단 말인가? 현종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며느리의 방문을요.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귀마 맞춰 지금 당장 모셔오도록 하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환관들. 황제가 며느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제 아바마마, 양귀비 문안 인사 올리나이다. 환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황제의 귀비가 되었다고요? 환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여인이 되다니. 그렇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현종의 며느리에서 황제의 여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양귀비였습니다. 서시, 왕소군, 초선과 함께 중국 4대 미녀로 꼽히는 양귀비. 시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동자 돌려서 한번 눈웃음 치면 온갖 애교 피어나니 단장한 육궁. 미녀들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가려버리더라. 하지만 대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종이 궁녀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게야? 여기 옵니다. 아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 현종은 술래가 되어 숨은 궁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잡았다. 현종의 손에 잡힌 여인.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종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위는 폐하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전하의 부인 양옥환이라 하옵니다. 네, 며느리라고. 현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설렘은,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야. 하지만 그날 오후 현종은 깊은 시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잠깐 본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왜 하필 내 며느리란 말인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양옥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궁궐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숨바꼭질 게임에서 일부러 현종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양옥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비 자리로는 부족해. 나는 황후가 되어야 해.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며느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현종을 지켜보던 환관이 은밀히 양옥환을 찾아왔습니다. 마마, 잠깐 말씀 좀. 무슨 일이요? 황제 폐하께서 마마를 그리워하고 계시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 양옥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왜 내가 잠시 출가하면 어떨까? 출가라니요? 그렇소. 그렇게 되면 그간의 내 신분이 씻겨질 테니 황후가 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소? 맞습니다, 마마. 그리만 하신다면. 내가 황후가 되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리다. 양옥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권력. 그것만이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마침내 환관이 현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폐하, 황공하오나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무슨 말이냐? 귀비마마를 잠시 사찰로 출가시키시어 다시 속세로 돌아오게 하시면 마마를 다시 곁에 가까이 두실 수 있사옵니다. 현종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로 수왕의 비양옥환은 궁을 떠나 비구니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걷도록 하라. 수왕은 억울했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제 명령을 받들겠나이다. 수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게 서방일 뿐인 걸 아시지요? 아버지, 어찌 이러실 수가. 하지만 양옥환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5년 후 양옥환은 양귀비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윤리를 어기면서까지 얻은 귀비를 위해 현종은 특별한 온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귀비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한약재를 온천수에 넣어 하루에 6번씩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마마, 7가지 꽃을 소주에 담가 맑게 여과시킨 화장수를 준비했사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양귀비는 화장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천연 화장품을 사용했고 꽃잎을 이용해 만든 화장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녀 곁에 가면 늘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뭐가 왔느냐? 마마, 지금 막 당도했사옵니다. 어서 들라 하거라. 양귀비가 애타게 기다린 것은 놀랍게도 사내 아이였습니다. 자, 시작하거라. 어서 물을 마시거라. 궁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저 아이에게 물을? 잠시 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양귀비가 아이의 소변을 받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가져오너라. 예, 마마. 양귀비는 탄력 있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동자 소변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마,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린 줄 아느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무슨 일이요? 양귀비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소인이 매일 아침 먹는 과일이 있사온데 그 과일이 도착하지 않아 피부가 푸석해진 느낌이라 너무 속이 상하옵니다. 뭐라고? 800km나 떨어진 남쪽 지방에서 나는 과일 때문에 그게 지금 이유라고 되는 게냐? 송과를 담당하는 관리가 절규했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달려오던 병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버티던 말도 몇 마리 남지 않았사옵니다. 이놈이 지금 죽고 싶어 화풀이를 했구나. 소인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다른 관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마, 지금 막 도착했사옵니다. 그래, 어서 가져오너라. 양귀비가 그토록 기다린 과일은 바로 열대과일리치였습니다. 원산지가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이었고 병사들이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 공수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모르겠어. 대체 어디가 이쁘다고 폐하가 귀비마마께 푹 빠졌단 말이야. 귀비마마의 외모가 절세미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폐하의 취향도 참 독특하지 않소? 환관들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양귀비가 절세미인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어느 날 밤 현종이 양귀비에게 물었습니다. 귀비, 소인의 어디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사랑스럽소. 그래도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한 가지만?
부인의 뽀얀 피부와 이 풍만한 몸매가 너무너무 좋소. 풍만한 몸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세미인 양귀비는 상상 속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양귀비는 164cm 키에 69kg의 통통한 몸매를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문헌에는 150cm가 넘는 키에 80kg에 육박하는 몸매를 가졌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를 보면 양귀비의 용모에 대해 풍만하고 윤택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종 황제는 대체 양귀비의 어떤 매력에 빠진 것일까? 폐하, 요즘 정사 보시느라 고민이 많으시지요? 그렇소. 그래도 내 밤이면 부인과 술 한잔 할 수 있으니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요. 오늘도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니 부인의 시 한 수가 생각나는 거리요. 한 수 들려줄 수 있겠소? 그럼 서방님을 위해 떠오르는 시 한 소절 읊어보겠사옵니다. 양귀비가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꽃, 경국미이. 웃고 군왕의 기쁨은 끊일 줄 모르네. 봄바람에 눈 녹듯 모든 근심 없어지다. 역시 부인의 문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오. 양귀비는 영리했습니다. 눈치가 빨랐고 음악과 시에 뛰어났습니다. 풍류를 좋아하는 현종에게 여인으로도 아내로도 최고의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구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귀비는 영리하고 총명하며 눈치가 빨라 아름다움이 만 가지 자태로 나타났다.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춰주니 황제는 더욱더 양귀비를 총애했다. 현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여인은 내 마음을 읽고 내 근심을 덜어주는구나. 하지만 양귀비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하, 소인청이 하나 있어옵니다. 뭐든 말해보시오. 내 다 들어주리다. 실은 얼마 전부터 폐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국충, 소인의 오라비옵니다. 귀비의 오라비 말이요. 폐하의 오른팔이 되어 충성할 인물이옵니다. 좋소. 뭐 귀비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내 당장 귀비의 오라비에게 고위 관직을 하사하겠소. 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양귀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 가문을 최고의 권력 가문으로 만들 거야. 양귀비는 사랑의 눈먼 현종을 이용해 친인척들을 고위 관직에 대거 등용했습니다. 양씨 가문은 순식간에 당나라 최고의 권력 가문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귀비의 권세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위 관직에 오른 양씨 가문의 횡포가 심해졌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마,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하옵니다. 내가 왜 피해야 한단 말이냐? 반란군이 곧 이곳에 당도하옵니다. 왜 이 모든 게 왜 내 탓이라는 말이냐? 난 사랑받은 죄밖에 없다. 난 사랑받은 죄밖에 없단 말이다. 양귀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끝인가? 내가 꿈꾸던 권력의 끝이 이런 것인가? 하지만 양귀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최후의 날임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나 양귀비. 죽어서도 그대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다. 아름다웠던 여인, 경국지색 양귀비의 37년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경국지색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만큼의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양귀비는 정말로 나라를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권력욕 때문에 말입니다. 황후 이상의 권력을 누리며 문자 그대로 경국지색을 뽐냈던 양귀비. 역사가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영리함과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더라면 양귀비의 마지막은 또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녀의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리함, 재치, 예술적 감각,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하지만 그 모든 재능이 권력욕이라는 탐욕과 만났을 때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귀비. 그녀는 절세미인이 아니라 절세권인, 즉 세상을 뒤흔든 권력의 여인이었습니다.